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먼저 받아볼 텐데요. 자, 전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제우스 45,800원에 30%요. 아, 45,800원에 30%. 이거 혹시 그 최근에 떨어질 때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8월 올라갈 때? 초쯤에, 아, 최근에요? 예, 8월 알겠습니다. 초쯤에. 아, 이 사실 제우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 갔죠. 거의 2배를 올려서 58,500원까지 갔다가 고점 찍고 이거 내려오는 게 너무 빠릅니다. 지금 뭐 거의 고점 대비 40% 가까이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시청자님, 그럼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까지는 과연 가능할런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전문가님, 제우스입니다. 사실 뭐 제우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해서 다 좀 최근 들어서 부진한 흐름이 많이 나왔는데, 단기간에 빠르게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계속 또 올라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시장님 일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21선에서 사셨네요. 그죠? 네, 21선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서, 반등이 안 나와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가져오신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은 좀 급하셨던 것 같고, 실력이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급하셨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4만원대 기술적 접근이 맞았습니다. 맞는데,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HBM 공략을 하신 것 같고, 그 관련된 장비, 본딩 장비 관련된 종목들, 안에 또 세부적으로 HBM 연결된 장비들, 여기는 이제 세종공정 중심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HBM하고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신 건데, 이 종목의 일단 단점은 뭐냐면, 실적은 비비린 언덕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호실적이었는데 올해 1, 2분기 실적 너무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 주가가 올라갔다 보기는 힘들겠죠. 작년에 이제 500억에 463억이었는데 반도체 다 그렇습니다. 1, 2분기 합쳐서 1분기 때 3억, 2분기 때 마이너스 1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반등은 좀 요원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주가가 이제 58,000원까지 간 거는 순전히 엔비디아, 소아올린공, HBM, 부각으로 되면서 간 것 같은데, 눌림목 공략을 하신 과정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접근 포인트는 좋았는데, 차라리 좀 본딩 장비나 HBM3, 1, 2, 3 연결된 것을 후발주자 쪽에서 좀 찾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우리 시청자님 가장 이제 궁금한 건 내 그 매수가까지 좀 올 수 있겠느냐. HBM이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를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쌀데기 없는 소리 같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호실적 썼고 증권가들 목표가 계속적으로 우상향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AI 시대, 챗 GPT 시대는 계속적으로 커가고 열릴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부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우스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시청자님하고. 일단 3분기 실적부터는 조금 흑자 턴이 크게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3분기 다 지나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모멘텀은 결국 죽지 않을 거다. 그러면 리바운드 길이를 일단 잘 탈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시청자님 단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반등 목표가는 4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지금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이제 대장주격인데 한미반도체가 갔다가 눌림목 반등 갈 것이냐, 레이제설이냐, 제우스냐, 아니면 후발주자 쪽에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먼저 올라올 것이냐. 이거는 실적이 무엇이 턴이 먼저 되느냐 싸움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포인트로는 아직 죽지 않았다. 보유하시고요. 단지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탈출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45,000원까지 반등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45,000원 반등 목표가 나왔습니다. 매수 가격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전화 주세요.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제우스였습니다. 반도체주, HBM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역폭 메모리, AI로 가면 이렇게 강력한 성능의 반도체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올 때 좀 강력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반도체 계속 간다, 모아라, 아니다.
갈 만큼 갔다, 이제 팔아라, 이런 다양한 의견들 설왕설래 좀 이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종목 진단 내용을 통해서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진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굉장히 빛났던 종목이죠. 이 관심도가 또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네스님의 종목 진단 신청인데요. 인포뱅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바로 자율주행이었죠. 인포뱅크 최근 들어서는 주가 흐름이 정말 많이 부진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나 싶다가 오늘 드디어 크게 올렸습니다. 12,680원에 5% 비중이시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죠. 이전에 매수하셨다가 거기서 더 바닥을 보고 나서 고생하고 이제 제자리로 올라온 케이스. 아니면 오늘장 급등에 따라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단기,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신 거 보니까 오늘장에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좀 엿보이긴 하는데요. 인포뱅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인포뱅크 상당히 좀 소외받고 있다가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요. 문제는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떠나서 이 종목은 뭐 실적으로 볼 건 없습니다. 이제 이 기업의 내용도 뭐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자율주행 종목들은 오늘 아넥스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바일 오플라인스 뭐 다 잘 갔어요. 완전 자율 3가 나온다고 하니까 핵심 기술력은 이제 V2X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캠프로닉스, 라닉스가 될 것 같고요. 뭐 인포뱅크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VTX 기술력이 없는 걸로 보이고,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시청자님이 이번에 그러니까 그 전에 매수하셨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관점을 보신 거고, 지금 차트 모습 좀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5분봉 정도를 보고 사셨고, 오늘 아침에 10시 25분 정도 아니면 오후 1시에 사셨어요. 제가 봤을 때 10시 25분에 사셨을 것 같거든요. 정말 존중합니다. 제가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런 말 합니다. 사이클 매매나 투자를 계속 강조하는 편이고, 매매를 하실 때 매매하는 거 좋죠. 자금이 적고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본인이 매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매매할 실력이 되는지는 반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 제 이야기대로 5분봉을 보고 사셨다면 지금 이게 궁금하다는 것은 기술적인 것도 별로 자신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내가 기술적으로 손절을 분명히 12,000원 정도 측정을 했는데 자신이 없다고 보여져요. 제 판단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아마 일봉도 보셨을 건데, 일봉 변곡점을 못 넘어갔으니까 자율주행의 어떤 연속성, 모멘텀의 길이, 늘 말씀드린 이걸 보고 싶다는 거면 결국은 기술적인 것보다 시황 우위를 두는 게 맞죠. 늘 테마의 연속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게 시황을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모든 시황의 기술적인 걸 바꾸는 것이지, 주식은 본질이 과거 통계 후행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앞으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단지 인포뱅크가 시장의 전면에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이 종목을 만약에 오늘 사신 게 아니라면 원래 이 종목은 10,000원대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실적에 받침이 안 되니까 자신이 좀 없었을 거고, 오늘 사셨다면 어느 정도 모멘텀은 연속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시장에 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3 출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벤치를 넘어가는 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 폭일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좀 길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 구간이 맞는 것 같고요. 단지 단기 조정은 12,000원 정도까지 열어두셔야 되고, 반등 목표가 설정하겠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14,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포뱅크 살펴드렸습니다. 이 보유 의견이지만 주도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반등의 목표가 좀 더 나오긴 하겠네요. 14,000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포뱅크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뭐 워낙에 화제가 됐던 자율주행, 바로 이 테마이기 때문에 역시 유튜브 채팅창에도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인포뱅크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루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이 14,000원의 목표 주가, 받는 목표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리뚜님, 차고행님 진행하시는군요. 미라님 휴가 가셨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진님 오셨어요. 란초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기아차 종목 진단
아주 굵직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로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유튜브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전화로도 종목 진단 신청받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종목 진단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로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에너지가 굉장하신데.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비올요, 비올. 비올요? 예. 이거 주가는 상당히 강한 종목인데 매수가와 비 좀 궁금하네요. 7,500원에 이 양이 많아요. 85%예요. 와, 이 비올 상당히 높은 가격에 비중을 굉장히 들어가셨는데 어떤 확신이 좀 있으셨나요? 예, 뭐 누가 우리 담당이 예. 그 담당이 사라 그래가지고 정권에서 담당이 한번 사보면 어떨로 그래가지고 샀어요. 권유를 좀 받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너무 많아서 조절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이 비올 굉장히 주가 상승이 그동안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한번 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전문가님, 비올,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죠? 아니, 주가가 지난해 1,000원대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와, 이 비중이 7,500원에 85%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사님 이제 연결이 되게 하신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이제 지인분 권유를 듣고 사셨는데 예. 글쎄요, 그 짧게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보셨으면 좋겠고 오래 가져가시면 결과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의견 때문에 권유를 좀 하신 게 아닌가. 중국 관련주로 좀 부각도 되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릴 때 화장품은 좀 하향 산업인데 그 안에서도 선별화가 몇 개가 필요하다. 그나마 괜찮은 게 코스메스, 한국글마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좀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 가라. 그리고 요즘 AI도 AI와 의료기기가 접목된 요소들을 봐야 된다. 다 주가 반등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올,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 여러분들 아시는 클래시스, 루트로닉 실적이 계속 우상향 되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비올은 처음에 이제 스펙 상장됐었는데 상당히 주가 반등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좀 짧게 보시라고 권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분도 제가 봤을 땐 원래 이 종목을 차라리 눌림목 구간에서 사실 거면 6,500원 정도에서 사서 손절 6,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는 게 맞는데 중국 관련주들에서 좀 분위기가 괜찮고 6년 만에 단체 관광객도 오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부각되신 게 아닌가. 전문가분은 아니실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길게 대응하면 결과물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비중도 높으시고 소형주에 베팅을 하셨고 거의 꼭지에서 사셨거든요. 가는 놈이 더 간다.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대마불사다. 맞습니다. 근데 꼭지에서 사는 건 아니죠. 왜? 건강한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추세 돌파를 해서 불을 타는 형식이 맞습니다. 원래 이론적 교육이. 근데 저희는 자금이 무궁무진하지 않기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금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투자로 접근하지 마시고 매매로 접근하십시오. 저는 손절가 7,000원 제시 들어가고요. 솔직히 조금 더 아래권으로 잡고 싶은데 비중이 크셔가지고 6,500원만 손절 잡아도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 선이냐에 따라서 손절가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전고점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 7,000원, 반등 목표가는 한 8,400원 정도 조금 더 밑에 조금 더 양보해가지고 그 정도 선이면 제가 봤을 때 한 10% 좀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짧게 보유해가지고 내가 한 10% 먹었다. 더 간 거는 내 것이 아니다. 미련을 안 갖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비율이라 좀 많이 올라왔는데 비중도 많으시니까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 수익률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7,0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에 약간 못 미치는 8,400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예.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아주 에너지 넘치는 분이셨는데 비율 아주 강하게 들어가셨죠?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비올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의료기기나 또는 뭐 의료 AI 이런 키워드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몇 배씩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뭐 오늘 장에서도 뭐 딥노이드라든지 비유노 이렇게 신고가 계속 경신하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그동안 크게 올라왔다라는 점 이쪽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종목들이 무한정 계속해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 진단 계속 올라옵니다. 버리뚜님, 2절 응원하신다고요? 자, 골씨님, 포스코 DX, 아주 강한 종목이 종목 진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보겠습니다. 배우리님의 종목인데요. 요즘에 이것도 핫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슬슬 봐라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강력한 이슈입니다. 그 대표 종목이죠. 인벤티지 랩입니다. 매수 가격이 24,000원이고요. 비중 3%. 이거 이제 다 올라와서 지금 매수를 하셨거든요. 이게 10,000원 언더에서 최근에 고점이 26,9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조금 내려와 있는 종목이고 오늘 5% 밀리는데요. 그런데 아직 고점 찍고 뭐 크게 밀려난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한 번 더 상승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감은 뭐 굉장합니다. 비중은 3%니까 어떻게 좀 늘려가실까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인벤티지랩의 앞으로의 전망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인벤티지랩,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요즘에 자주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이 종목에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한계치가 있는 것 같고 단지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에 관한 기술력을 제가 연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논문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작년 11월에 상장이 됐고 단지 지금 우리 신장님이 24,000원에 사셨는데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이용해 가지고 뭐 주사제 정도를 여기서 뭐 치매 치료제도 만들고 비만 치료제까지 나아가는 국면이 있는가 봐요. 마약 뭐 주사 치료제도 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내용 좋고 나쁘지 않는데 지금의 그 시세 반등은 물론 제약바이오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신고가 갱신해서 따라가는 종목, 박스권 매매하는 종목, 뭐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어제도 바닥에서 리바운드를 먹어야 되는 종목 정해드렸어요.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오늘 제넥신 같은 종목도 20% 올랐거든요. 네. 임상 3상 발표가 있으면서.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신고가로 가는 종목인데 공략을 하셨는데 그 신고가로 가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기술력이나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원천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임상이 몇 상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실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재무제표를 보니까 뭐 재무나 부채 비율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제될 게 없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모습은 이제 유상증자 가액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좀 보이거든요. 8,000원대. 우리 시청자님 확실하게 좀 높은 국면에 사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이 기업에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이 맞는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동향은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연기금 수급도 좀 들어오고 했던데 전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21선 정도의 트라이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21선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제 21,400원 정도인데 여기가 좀 지켜질 것이냐?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님 너무 급하셨어요. 이거는 뭐 매매 기술도 기법도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금 더 연마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분봉 대응을 하셨는지 뭐 어디 유튜브를 보고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5분봉 정도 이것도 가격 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타당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종목을 이거를 접근하시려고 하셨으면 기술적으로 21,400원 정도의 트라이를 하시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2만 원 정도에 측정하시는 게 맞았거든요. 조금 더 연마가 필요하시다. 손절가 21,400원 제시 들어가고요. 그 이유는 전일 저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일 저가가 22,100원이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손절이 지금 한 20% 정도 되거든요. 단기에. 이게 뭐 한 12,000원 정도면 버틸 수 있죠. 20% 돼도. 근데 지금 24,000원부터 20%. 그 다음 구간은 제가 봤을 때 16,000원 구간이거든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고 반등 목표가는 26,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살펴드렸습니다. 핫한 이슈가 걸려있긴 한데 아무래도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21,400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에 올라갔었던 26,000원대 라인 거기 더 뚫고 갈 거라는 희망을 마냥 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6,000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인벤티지랩 살펴드렸습니다. 뭐 사실 2차전지, 반도체 이쪽 주도주군으로 많이들 시선을 모으고 계실 텐데 그동안 오래 쉬어왔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죠. 자, 그래서 이제는 갈 때가 됐다는 의견들,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들 보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선별적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받쳐지는 쪽을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요. 이번에도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인산가요. 인산가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300원에, 예, 3,300원에 30%요. 3,300원에 30%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워낙에 또 핫했습니다. 후쿠시마 예, 일본 며칠 전에 오염수 방류 썼어요. 관련해서. 예. 이게 산지 사흘 됐어요. 지금 사자마자 그럼 쭉쭉 빠진 겁니까? 예.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예, 예, 오늘도 7.9% 좀 내려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산가 단기간에 이 오염수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반등을 만들어냈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커질 만한 흐름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과연 매수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지 이런 점 여쭤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님, 인산가입니다. 이게 사실 그 주겸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쭉 빠졌다가 한 번 더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이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다시금 매수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시장님 이제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 4일 정도 전에 사셨고 그러니까 월요일 정도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정도. 근데 뭐 사신 거는 뭐 5일선 정도에 사셨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아직도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민주당 야당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하는 쪽인데 요새 그렇게 뭐 언론의 뉴스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유튜브 쪽에서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계속 들썩들썩 해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방류를 앞으로 뭐 보니까 30년 동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던데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진입 타점이 나빠서 지금은 수익이 안 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시청자님도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이 종목에 관해서 뭐 주겸 만들고 소금 만드는 회사에서 기업 내용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테마였다. 이런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의 차트 모습을 좀 같이 보시면 6월 달에 이게 4,3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진입이 뭐 21선에서 보시게 되면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참 속상하네요, 진짜. 2,900원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죠? 2,200원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다 기술적인 진입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2,000원에 진입을 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오시는 구간이 2,700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반등이 안 나오면 기술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린다는 거죠. 결국은 매수 우위의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뭐 매매를 할 수 있죠. 기법도 하고 저도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매매에 대한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둘 것이냐, 그리고 내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손절 5%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추세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걸 망가진 걸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부각이 되겠느냐. 제가 좀 점쟁이가 이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기업의 내용과는
좀 관련성이 없는 테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주겸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일단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를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견디시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손절가 2,500원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마이너스가 20%가 넘거든요. 거의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5일 만에 30%다. 근데 주도주도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아니다. 그러면 또 바닥권에 산 것이 아니다. 이거는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려서 끌고 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 2,700원 제시 들어가고요.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그 손절을 장중에 하지 마시고 종가 기준으로 좀 하시고 반등이 이제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반등이 잘 나오면 한 3,100원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감내가 되거든요. 이거는 더 올라가도 뭐 누가 맞고 안 맞고의 게임이 아니고 이미 진입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수업료 내시다 생각하시고 3,100원의 손실을 줄이는 전략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반등이 좀 쉽지 않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 2,7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최대 3,100원이니까 3,000원 넘어서고 그러면 조금씩 팔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희망이 있을 겁니다. 좀 전화 주시죠. 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인산가였습니다. 단기간에 이 테마가 좀 붙어서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아쉬울 수 있고 짧은 기간에 손실률이 커졌기 때문에 정말 밤에 잠도 오지 않을 텐데 이럴 때 과감하고 또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다음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제대로 수익 얻어갈 수 있습니다. 꼭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인상가까지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다시 또 유튜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오랜만에 언급을 하게 되네요. SK그룹의 중간지주사죠. SK스퀘어입니다. 6만 원에 10%. 그런데 오늘 주가가 45,000원이에요. 올랐는데도 말이죠. 사연을 좀 보니까요. 분할 때부터 갖고 있는 종목인데 매수하신 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5만 원 중후반까지라도 올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자신감 없는 목소리가 느껴지거든요. 45,650원에서 6만 원까지는 무리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5만 원 중후반까지라도 가능할지. 자, 이 SK스퀘어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K스퀘어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다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45,000원대인데요. 5만 원대 중후반 이거 가능할까요? 이분은 생각보다 채택 잘 되시네요. 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디가 익숙하신 분인데, 옆에 계시면 물어보고 싶어요. 4만원까지 주가가 흘러내렸을 때 다시 한번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분할 때부터 갖고 계셨다 그러면 지금 뭐 31,000원, 이때 뭐 3만원대도 견디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하방 지지는 4만원대 형성될 것 같고요. SK스퀘어 뭐 중간 쪽이니까 뭐 재무나 이런 거는 크게 볼 필요가 없겠죠. 뭐 튼튼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실적이 뭐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가 모멘텀 구간에서 시장의 재평가 혹독한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못할 때가 언제냐면 모멘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뭐 밸류에이션 전문가, 또 실적 전문가, 수급 전문가 각각의 잘하는 그 분야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후하게 점수를 주는 분야가 있겠죠. 나는 밸류를 뭐 30점 주겠어. 나는 수급을 30점 주겠어. 근데 모멘텀 구간에서는 이게 맞지 않아요. 주가가 막 비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 쭉쭉쭉 가는 쪽이니까. 근데 이제 모멘텀 시세 구간 때 매매를 하시면 이런 우가 발생될 경우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때 이게 메타버스 관련 쪽이었거든요. 가장 대형적고 회사가 튼튼하는데 6만 1,000원대 잡으셨으면 좀 그때 섣불렀던 거죠. 저는 기간 보유하시면 뭐 5만 5천 원, 뭐 5만 원 중반대가 아니고 6만 원대도 올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실적이 다시 흑자 턴되는 쪽이니까. 단지 이번 그 파동에 지금 3.7%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 파동에 5만 원 안착 못하면 단기간에는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아마 뚫고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 5만 원 정도에서 트라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고민되시죠?
지금 6만 원인데 5만 원까지 왔는데 한 10몇 프로 손절 찍고 빠져야 되나? 대신 5만 원까지 와도 6만 원까지는 절대 못 갑니다. 다시 빠질 거예요. 뭐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이 시간 이후에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본전까지 가시는 거는 우리 절파고 팀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돌파 못하면 4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무대응으로 좀 일관하셔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하신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메타버스 모멘텀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 구간에서 시장의 재평가 구간으로 가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3년 정도는 걸립니다. 지금 혹독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재평가 구간에 가장 지금 잘 살아남고 있는 섹터, 2차전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뭐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목표가 우선 5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SK 스퀘어 살펴드렸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고,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 시도를 또 해주셨네요. 길게 시간 투자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4만 원 정도까지 또 빠질 것도 감안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5만 원대 안착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5만 원대 가격 생각해 두시고, 그 이후에 뭐 더 본다면 6만 원대까지도 가능하겠지만 그 중간에 판단이 또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절파고TV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절파고TV님, 5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꼼꼼하게 또 해주셨네요. 자, 종목 진단을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저희가 유튜브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조조할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방금 전에 2차전지 얘기도 간단히 언급이 됐는데, 2차전지 장비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준입니다. 23,000원의 10% 비중이시죠? 21,950원이 현재 주가입니다. 23,000원이면 뭐 얼마 전에 매수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2차전지 장비 쪽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던 강력한 종목들도 꽤 많죠. 그런데 원주는 아주 크게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23,000원에 10%,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내다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경쟁력은 있습니다. 경쟁력은 있는데, 하는 일이 이제 소송물 열처리 작업이거든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양극재, 뭐 음극재, 소송재 열처리고, 해외 쪽에 이제 그 뭐 법인 있는 게 원준이 저는 유일한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뭐 고객사가 뭐 LG화학, LG에너지는 다양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쪽입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올라간다. 성장주의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형태군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주의 한 축이고, 여기에 영업이익률도 소형주인데 계속 측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뭐 투자 계속 확대하는 쪽인데 뭐 부채 비율도 높지 않은 쪽이라서, 또 부채가 높다 한들 2차전지 쪽은 프리미엄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돈 빌려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성장하는데 유중도 하고 사채 발행도 하고 뭐 이런 쪽이니까 나쁘진 않는데, 글쎄요, 아까 유창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시장에 지금 뭐 소재 파트 외에 크게 기타 소재 쪽도 부각이 안 됐고, 그나마 장비 종목, 제가 이제 좀 미는 2차전지 장비 종목들만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었죠. 윤성, FNC라든지 DNT, PNT 등등. 오늘 PNT 같은 종목들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또 후발주자들도 뭐 얻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원익PN이 뭐 초중도체 좀 묻고 나인테크 맥심 묻고 이러면서 좀 더 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그런 좀 핫한 반응은 없었어요. 좀 아쉽죠. 실적에 비해서. 뭐 초전도체나 맥심 좀 묻어주면 좋을 텐데 관련성이 전혀 없죠. 2차전지 소재 파트에 열처리 소속노를 만들고 있는 쪽이니까 관련은 좀 없다. 실적은 확실한 것 같고요. 주가가 좀 움직이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전무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시고요. 저는 뭐 기타 장비라고 좀 분류를 해야 될까요? 소재 쪽은 아니니까. 기타 장비로 좀 분류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장비 쪽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가 가장 피크입니다. 속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신다면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단지 2차 전지 안에서도 속도적인 측면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인기 종목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뇌를 해보시고,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확실히 좀 필요할 겁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준 살펴드렸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 이 김민주 전문가께서도 항상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종목군이죠. DENT, 윤성 FNC, PNT 이렇게 굉장히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원준이 그에 비해 좀 덜 가긴 했지만 일단 보유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풀이를 또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열어두셨으니까 2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원준 2차 전지 장비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을 더 많이 가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네요. 자, 이제 종목 진단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 포인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내일장 시장 공략 포인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요즘에 시장으로 움직이는 주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된 요소가 그때그때 바뀌는데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물 국채라고 보는 쪽입니다. 어제 10년물 국채 하락이 있었습니다. 10년물 국채가 하락하면서 다른 부분들도 당연히 위험 자산으로 조금 왔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저항대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안착 여부를 좀 테스트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80선까지 빠졌던 낙폭과대는 다 반등이 마무리되었다. 단지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참 아쉬운 게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는 2차 전지, 어제는 제약바이오, 오늘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1단계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려면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환매 텀들을 잘 매매하시는데 좀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저항 돌파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안심 단계 아닙니다. 10년물 국채가 미국 10년물 국채가 4%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4%대 지지받고 다시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4%대 이내로 진입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진입하면 아마 코스피는 지난번 2660선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10년물 국채 지속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부터 따라가는 매매를 좀 지양해야 되겠죠. 따라 붙으면 물립니다, 이제는. 그래서 투자로 내가 조금 그냥 들어가는 쪽이다. 분할 매수로.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매매 관점으로 좀 따라 들어갔다. 그러면 떨어지는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양하시고 늘 선침의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피벗에 대한 한 표를 좀 더 두고 10년물 국채가 좀 더 안정화가 될 것이며 위험 자산에 좀 더 한 표를 두신 분들은 2660선 돌파를 보고 지금 진입해도 무관하겠죠. 단지 내가 주도주 쪽으로 할 건지 소외주 쪽으로 매매를 돌릴 건지 이것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 쪽은 변함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2차 전지 저는 장비고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옵니다. 여기를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시면 안 되고 소외주는 답 나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철강 종목들 좀 보이더라고요. 철강,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중국 관련주. 중국 관련주도 선별화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김민준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신 김민준 전문가의 공개 방송 일정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준 전문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 방송 있습니다. 9월 3일 일요일 밤 8시인데요. 조이앤컴퍼니 공개 방송입니다. 김민준의 주 단위로 보는 이슈 점검 포인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투자의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